자, 8월 12일 토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이제 금주부터는 정상적인 경마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간 경마가 2주 남았습니다. 자, 뭐 어쨌든 지난주 경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감도 없잖아 있었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가 됐었는데 금주에도 보시면 이 서울경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문세영 기수나 문정균 기수, 신영철 기수, 이동화 기수, 임기현 기수 등이 지금 출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서울은 기수가 그렇게 뭐 적은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기수들이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 어떤 기수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글쎄요, 유승환 기수가 조금 선전해 주기를 좀 바라는 편이고요. 지난주에 김동수 기수가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동수 기수의 상승세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1 2세 암말 10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모두 신마죠. 결출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깜깜이 경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가 없는 그런 경주에서는 너무 좀 과감한 배팅은 좀 삼가시는 게 좀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뭐 사전 인기도를 보면 뭐 1번마 블루레몬이나 6번마 걸작 스카이 그리고 10번마 스페셜 포스 등이 아무래도 예, 뭐 주행 심사라든가 또는 조교 모습 또 혈통적 기대치 때문에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번마 블루레몬은 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게이트의 이점이죠. 그리고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 포인마입니다. 자, 6번마 걸작 스카이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마필이 좀 주행심사, 직전 주행심사에서 앞선을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좀 버텼던 마필이죠. 그런데 이마필이 전체적으로 보면 체격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마필이 만약에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버틸 수 있는데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전개 또는 경합 상황에 빠진다면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쉽게 선행 가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물론 뭐 신마들 경주고 뛰어봐야 하는 경주기 때문에 뭐 6번마 걸작 스카이가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쉽지가 않고 어쨌든 경합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10번마 스페셜 포스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외곽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스페셜 포스하고 1번마 블루레몬 두 마필이 이제 주행 심사를 같이 받았죠. 이때는 스페셜 포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인기 마필을 제외하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이 세 마필이 있습니다. 이 3번마 러브문마, 4번마 오리온 알파, 11번마 크로키. 자, 예. 일단 이 중에서 11번마 크로키는 한센의 자마입니다. 그 혈통적 기대치는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외곽이라는 단점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 마필도 아마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앞선 전개를 좀 좋아하는 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가려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저는 조교 모습은 솔직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마필도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좀 해볼 만한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4번만 오리온 알파는 페더럴리스트의 자마입니다. 페더럴리스트의 자마들이 대부분 좀 부드러운 말머리를 하는 기수들보다는 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기수들이 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냅니다. 좀
제어하기가 좀 더 유리한데, 자, 유승환 기수는 솔직히 부드러운 말머리를 하는 기수인지, 솔직히 힘으로 밀고 가는 기수인지가 참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승환 기수도 상당히 좀 기복이 있는 기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유승환 기수가 말을 잘 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믿는 기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임마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조교 상황으로는 이 3번마 러브막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일단 스타트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탄력은 좀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카우보이 카레 자마입니다. 이 카우보이 카레 자마가 단거리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거든요. 물론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뭐 뛰어봐야 알겠지만 조제로 기수 요즘 상당히 좀 기승술이 향상이 되고 있는 기수고요.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다. 그리고 어차피 신마경주입니다. 해볼 만한 편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일단 네 마필을 추천을 할 건데 뭐 우선순위는 현장에서 갈려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인기마인 6번마 걸작 스카이는 뒤로 돌리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마필은요. 1번마 블루레몬, 3번마 러브문막, 4번마 오리온 알파, 10번마 스페셜 포스 이 네 마필인데 이 1번마하고 10번마는 아마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보편권에 있는 이 4번마 오리온 알파 이 마필이 좀 선전하기를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경주라고 봐야 되고요. 하위군에서 부진마라는 얘기는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국산마 6등급에서 솔직히 1400이나 1700에 출전을 한다는 얘기는 거의 부진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도 특별히 믿을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근데 인기마들은 있죠.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한강스카이, 그리고 5번마 에펠탑, 8번마 테마탄생 요 세 마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복병권의 이 3번마 딘시챔프 이렇게 한 4마필 정도가 인기를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이 4마필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는 인기마 선전구도라고 좀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기마들을 그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너무 보여준 걸음이 없다 보니까 이 마필들이 인기마인 거지 이 마필 자체가 뭐 잘 뛰어서 뭐 이래서 인기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이 8번마 테마탄생 이 마필은 제가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5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을 했는데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면서 계속 인기마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자기 걸음을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어정쩡합니다. 초반에 앞에 붙이기는 하는데 강력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판 탄력이 또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정쩡한 전개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지금 편성의 호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 탄생의 입장에서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요 선행을 갈 수도 있고요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지금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편성 자체가 원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토니오 기수가 초반에 무리만 하지 않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에만 해도 저는 충분히 입상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1번마 한강스카이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상승세의 걸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저는 이 한강스카이는 선행을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1400m 부진마기 때문에 한강스카이의 최근 상승세라면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고요. 자, 5번마 에펠탑은 제가 지난번 경주에서
조금 추천을 했었던 마필인데 생각보단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게 휴양 복귀전이었거든요. 휴양 복귀전에서 저는 철저하게 좀 탐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당시 조삼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번엔 조인곤 기수로 기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더 빠르게 앞선으로 나갈 가망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이 5번마 에펠탑이 선행을 가는 가운데 1번마 한강스카이와 8번마 테마탄생이 선위권에서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하는 전개, 여기에 이 3번마 딘시챔프가 마지막 한 발. 이 정도로 지금 보여지는 구도입니다. 근데 이 3번마 딘시챔프는 글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뒷심을 만약에 본다면 뒷심은 제일 지금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 뒷심이 자기 혼자 뛴 걸음이냐, 아니면 막 앞선을 뚫고 나오면서 만들어낸 타임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 세마필 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높고, 만약에 이 세마필이 혼전 속에서 경합이 일어난다면 어부지를 노릴 수 있는 게 3번마 딘시챔프 정도다. 자, 그러면 결국 이번 경주는요, 믿을 말은 없는데 인기맛뿐이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 현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 배팅을 할 만하다 하면 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철저하게 관전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테마탄생, 1번마 한강스카이, 5번마 에펠탑,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딘시챔프, 결국은 인기마 4마필의 선전 구도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저는 다분히 혼전 구도입니다. 제가 왜 혼전 구도라고 하냐면 이번 경주 그냥 딱 보여진 모습으로는요, 이 4번마 뱀프, 6번마 태평파이터, 7번마 뉴포인트, 이 세 마필이 조금은 강해 보입니다. 싸운 전적도 그렇고요. 자, 근데 저는 이 세 마필 중에서 두 마필을 좀 뒤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혼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6번마 태평파이터,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1번 게이트 2점으로 선행을 나왔는데 좀 무리한 전개가 됐죠. 무리한 전개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끝걸음이 완전히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경주 박태종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간 이후에 힘 한 배를 하면서 적절하게 조절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버티는 힘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보면 당연히 6번마 태평파이터는 이번 경주에 빼지는 못합니다. 빼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1200으로 경주 거리가 늘어났거든요. 자, 늘어난 상황에서 이마필이 과연 뒷심 발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의외성을 가지고 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4번마 뱀프, 이마필은 계속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계속 인기권의 마필인데 계속해서 졸전을 펼치고 있는 마필이죠. 데뷔전에서 3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때 싸웠던 마필이 장산스포 배달이 왕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싸움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였고, 그 다음 경주에서 절대 가치한테는 밀렸지만 2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경주였어요. 4월 15일 경주 김영군 기수가 인기 1인 말을 타고 선위권에서 그냥 뺑뺑뺑 돌다가 외곽으로 삐지고 말았죠. 그러면서 승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 3개월 정도 쉰 후에 직전에 이제 7월 8일 경주에 그냥 복귀 전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졸전이었죠. 물론 이때 경주가 국산마 6군 마필들 중에서 약편성은 아니었습니다. 약편성은 아니었지만 이 뱀프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그런 경주였는데 좀 실망을 안겼습니다. 이제 조제로 기수가 연속해서 지금 다시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좀 밋밋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특징이 없죠. 특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좀 모으기는 하겠지만 승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경합 상황에서 그렇게 전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7번만 뉴포인트는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또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기복마입니다. 그러니까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포인트라는 마필이 기복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배팅하기도 어렵고요. 솔직히 좀 빼자니 찝찝하기는 하죠. 근데 저는 과감히 이번 경주는 좀 빼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일단 9번만 누리태양입니다. 노리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선행. 근데 물론 이 마필도 지금 14주 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백이 좀 있죠. 공백은 좀 있는데 저는 조교 모습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게이트가 불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누리태양이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기술선행을 가기를 좀 기대해 보는 거고요. 자, 11번마 보름달빛도 15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주 주기가 상당히 좀 길어진 마필입니다. 길어진 마필이기는 하는데 저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 한센의 자마입니다. 이 한센의 자마들이 순발력도 있는 모습 보이지만 솔직히 단거리에서는요 끈끈함도 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 누리태양이나 보름달빛은 복벽권 내지는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을 그런 가망이 좀 높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전개를 할 수 있다. 이거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 이 2번 마 크리솔 메이저. 솔직히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뭐 없습니다. 뭐 없는데, 저는 조교가 너무 좋아 보였고요. 최근에 이 김동수 기수의 기승술, 그러니까 김동수 기수의 상승세도 저는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막 강하다 그런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데뷔전이긴 하지만 좀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김동수 기수 뭐 부담없이 기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좀 재밌는 승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추천하는 마필들이 솔직히 문제점들은 좀 다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만 크리솔 메이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데뷔전이라는 문제점이 있고 9번만 누리태양이나 11번만 보름달빛은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다. 이런 점이 조금 문제는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인기마들에 대한 믿음이 저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쉬움만 주는 그런 맛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혼종 구도고요. 뭐 인기마 쪽에서 끝난다면 아주 싱겁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 약간의 혼전 구도로 좀 안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6번마 태평파이터, 9번마 누리태양, 11번마 보름달빛,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크리솔 메이저를 추천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크리솔 메이저 현장에서 만약에 마필이 좋아 보인다면 저는 충마로 배당을 노리고 배팅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군, 즉 국산마 5군의 부진마들입니다. 부진마들이 지금 1700m에 나왔는데 자, 결국은 안게이트 선행마가 있느냐, 그리고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1700m는 특히나 전개에 의해서 상당히 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선행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채플 프린세스, 그리고 5번마 카미노, 6번마 디자이어 트윈,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1번마 채플 프린세스는 이제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게이트에 이점을 안 왔죠. 1700m 1번 게이트, 뭐 돈 주고도 못 산다는 게이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스타트를 끊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왜? 이상규 기수기 때문에 믿음이 솔직히 덜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채플 프린세스가
스타트를 못 끊어내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뚫고 나올 힘은 솔직히 그렇게 보이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5번 마 카미노는 조금 아쉬운 마필이죠. 그러니까 계속 인기권의 마필이고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착순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마필인데 조성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조성범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선행의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1700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다라면 직전 경주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왔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게이트도 5번 게이트 그리고 발빠른 마필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 라고 한다면 좀 앞선 전개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자, 6번마 디자이어 투위는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마필입니다. 잘 뛸 때는 잘 뛰는 마필이고요. 아니면 아예 바닥을 기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기본적인 걸음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썬더 모카신의 자마거든요. 그러니까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조금은 편성이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번마 디자이어 투인, 물론 직전 경주가 조금은 좀 아쉬웠어요. 게이트에 2점도 있었는데 이제 앞선에 나가지를 못하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결국은 뒤로 쳐지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특별히 발빠른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카미노와 함께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박현우 기수 출전 횟수가 많은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출전을 했을 때 최선의 승부를 해야 됩니다. 자, 결국 5번마 카미노와 6번마 디자이어 투 윈이 앞선에서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저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일단 이 3번마 라이오넷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제가 라이오넷을 좀 강하게 추천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 편성과 이번 경주 편성을 비교를 하자면 이번 경주가 훨씬 약하죠. 그리고 조교 모습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어차피 이 마필은 강금마입니다. 그러니까 외선마죠. 강금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이 당연히 다 뭐 강한 마필이었죠. 그러니까 강금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빅토르 기수가 3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기본적인 스타트만 좀 끊어낸다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9번마 올가림입니다. 지금 18전을 나와서 우승 2번, 준우승 1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발전 기대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이 정도 편성이라면 형군에서는 언제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1700m 외곽 게이트에 발빠른 마필은 아니다, 순발력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요소는 다 안고 있지만 9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외곽이라는 무리함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초반 선의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막 강한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의 기회는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혼전도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인기도가 분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옥석을 어떻게 가려내느냐, 저는 이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카미노, 6번마 디자이어 트윈, 3번마 라이오넷, 그리고 목병마로 9번마 올가림,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현장에서 꼭 지켜봐야 될 마필은 이 9번마 올가림입니다. 이 마필이 상태 여하에 따라서 배팅의 강도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중급 편성, 중하급 편성이라고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재미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이 9번마 블루밍스타, 8번마 실버부스터,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마 에코존 정도가 이제 선행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중에 이 9번마 블루밍스타는 지금까지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했는데, 자, 직전 경주 국산마 혹은 승군 이후에 드디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국산마 5군에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마지막까지도 끈끈하게 버텨내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보면요, 뭐, 장산스포, 영원파이터, 폴인러브, 뭐, 아르고스마일, 영영삭스, 금빛마, 지모션. 다시 말하면,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 선행 강편성에서도 앞선에 경합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 9번마 블루밍스타가 저는 선행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8번마 실버 부스터는 앞선에서 경합은 하겠지만 뒷심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1번마 에코저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게이트의 이점으로 좀 앞선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직전 경주에 이제 앞선 전개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올라왔던 마필인데, 이 경주의 편성이 저는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리고 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성상 저는 이번 경주 이 에코전이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1300m 경주입니다. 물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좀 유리한 경주거리이긴 하지만 저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2번마 글로벌 진격, 7번마 위저, 그리고 10번마 원더풀 남촌, 이 세 마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2번마 글로벌 진격은 스타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타트만 된다면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스타트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그 마지막에 아쉬움만 지금 남기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경주를 포기하다시피 하는데, 자, 이번 경주는 경주 거리를 조금 늘렸습니다. 100m 정도 늘렸고요. 자,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28조 하만식 조교사, 새로 이제 조교사 개업을 하고, 솔직히 기수 시절보다 더 힘든 시절을 좀 보내진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만식 기수는 가지고 있는 마필들한테 다 공을 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번 경주 제가 생각하는 전개대로 9번마 블루밍스타가 선행마들을 다 정리하는 상황이 나와버린다면 올라올 타임이, 그러니까 시간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7번마 위접은 기복성 마필입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로 보여지는데 좀 들쭉날쭉한 성적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계속 좀 아쉬움을 좀 남기고는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도 뭐 복병권 정도로 인기권은 살짝 좀 밀려 있지만 어차피 앞선이 무너진다라는 전개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타이밍을 한번은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10번마 원더풀 남초는 승군전이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라서 감량의 이점이 있고요. 승군전에서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과 그 다음 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는데 휴양을 좀 했죠. 휴양을 하고 직전 6월 25일 휴양 복귀전에서 뭐 문세영 기수가 탔다라는, 기승했다라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끈끈함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스타트는 잘 안 되고 있는 마필인데, 이제 페더럴 리스트의 자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으로 찍어 눌러야지만, 좀 더 힘을 내는, 그런 혈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 뒤에서, 좀 기회를 엿보다가 한 번쯤은 붙여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초반 스타트 시에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할 텐데, 앞에 있는 이 8번마 실버부스터나 9번마 블루밍스타가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초반에 치고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다면 10번마 원더풀 남촌이 마지막에 뒷심을 좀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약간의 배당을 좀 기대하면서 배팅을 공략해 볼 만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블루밍스타, 7번마 위저,
10번마 원더풀 남촌,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글로벌 진격,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많은 그런 편성이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좀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마이썬더, 2번마 바람의 향기, 5번마 라운 홀리데이, 8번마 블랙범이, 9번마 퍼스트 유저, 10번마 MJ 타임. 거의 뭐 반수 정도의 마필들이 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번마 마이썬더 승분전이죠. 승분전인데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고요. 어쨌든 끈끈하게 마지막까지 좀 싸움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데뷔전에서 3차, 그 다음 경주 역시 3차, 그리고 직전 경주 1번 게이트로 들어와서 선행 승부로 1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선행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 2번마 바람의 향기는 이제 승군 이후에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경주 연속해서 지금 그 외곽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안 풀린 거죠. 근데 이번에 2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행 승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올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마필도 순발력은 있어 보이지만 저는 뒷심이 그렇게까지 좀 버티는 힘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 전개는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라운 홀리데이가 직전 승군전에서 이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머스킷맨의 잠하고 역시 라운 시리즈의 마필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갖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교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이번 경주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해야 되는데 앞선에 나가기도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8번마 블랙버미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아쉬운 승부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의 뭐 바닥권에서 컨디션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이 블랙범이라는 마필이요, 이대로 물러설 마필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도 좀 괜찮아 보였고, 예전에 좀 끈끈함만 좀 차지한다면 이 앞선 전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거기다가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앞에 붙여볼 겁니다. 그랬을 경우 1200m 단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승부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자, 9번마 퍼스트 유저는 아마 이번 경주 거의 뭐 인기 1, 2위를 다툴 맞빌이죠. 일단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맞빌이고, 맞비가 다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맞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번 게이트가 좀 불리하다라는 거, 그리고 안 게이트 쪽에 좀 발빠른 맞빌들이 몇 도 보인다라는 게 조금은 불리한 요소이긴 하고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송재철 기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송재철 기수가 인기 1, 2위 말을 타면은 항상 좀 불안함을 좀 느끼는데, 저도 좀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믿기는 어렵지만, 마필이 지금 보유한 기본 능력,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까지 감안한다면 뒤로 돌릴 수는 없는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MJ 타임은 지금 23주 만에 지금 시험 복귀전을 치르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저는 선행 마필 중에서는요, 이 1번마 마이썬더와 9번마 퍼스트 유저, 이 두 마필 정도가 좀 버틸 가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니죠. 8번마 블랙버미까지도 봐야죠. 그러니까 1번마 마이썬더, 8번마 블랙버미, 9번마 퍼스트 유저. 이 세 마필 정도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좀 복병권으로 보는 마필은 이 앞선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가 돼서 혼전 상황에서 서로 물고 물리는 전개가 나온다면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말로
7번마 큐피드 보우를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7번마 큐피드 보우가 지금 이 편성에서 자력 승부하기는 좀 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개로 어부지리성 추입을 노릴 수 있다.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이 데뷔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15전을 나오면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만 놓고 보면요, 볼 게 없는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 계속 하향세를 보이다가 직전 경주 문정경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조금 마필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현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전개로 봤을 때 이 큐피드 보이는 선입권 끝자락 내지는 바닥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경주죠. 1200m이기 때문에. 근데 앞선이 원체 치열합니다. 이 1200m 경주에서 앞선, 그러니까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수가 적으면 그냥 앞선의 마필들이 꽂힐 가망이 높죠. 일렬로 늘어서는 전개가 된다면요. 근데 막 뭉치는 전개가 되면 우당탕하다가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경우를 보고 7번마 큐피드 보우가 전개의 이점으로 어부지를 노릴 수 있다. 그리고 큐피드 보우가 만약에 입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배당은 좀 안고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마이썬더, 9번마 퍼스트 유저, 8번마 블랙버미,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큐피드 보우,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경주요. 3번마 골드파워, 4번마 파워플라성, 11번마 문학송의 선행 경합 속에서 1번마 천둥호랑이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마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조금 걸리는 마필이 5번마 도깨비하고 6번마 별빛마로, 이 두 마필입니다. 자, 5번마 도깨비는 지금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도 좀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근성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 4월달 경주, 여기서 이 도깨비라는 마필이 앞선 승부를 한 이후에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텨내면서 이제 2착을 차지했었는데, 이 당시 도깨비가 인기 1위였어요. 다시 말하면 편성이 약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앞선 승부는 했어요. 선입고에서 계속 붙여 나오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버티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좀 근성이 좀 부족한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6번마 별빛마루는 직전 경주 우승으로 이제 승군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김영군 기수가 상당히 좀 많은 좀 활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문세영 기수, 임기현 기수가 지금 다 없으니까 이 김영군 기수에 대한 기대치도 좀 갖고는 있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지금 19점 만에 승군을 한 겁니다. 4군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승군했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이고, 마필이 특징이 없습니다. 막강 추임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밸런스가 그렇게까지 맞지를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앞뒤는요, 순발력과 추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전개 이점도 갖고 있고 마필이 전체적으로 끈끈하게 뛸 수 있는 건데, 이 별빛마루는 순발력이 좋은 경주에서는 뒷심이 나오지를 않고요. 조금 늦게 좀 스타트가 안 되면 어느 정도 뒷심을 발휘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한 마필입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를 제가 상당히 많이 추천들을 했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포레스트 캠프의 자마들이 거의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마필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이 두 마필 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마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좀 갖고 가는 거죠. 자, 3번 막 골드파워는 최근에 상당히 좀 컨디션이 지금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살지를 않고 있는데 김하연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어쨌든 선행을 가야 됩니다.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번 경주에는 지금 막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11번마 문학송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개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거를 안고 뭐 되든 안 되든 김하연 기수 초반에 강하게 밀어봐야 되는 경주고요. 자, 4번마 파워풀 화성은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충분히 좀 상위군까지도 좀 갈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체격이 조금은 상위군에서 활약하기에는 좀 왜소하다. 이런 점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상당히 좀 근성이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성이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전개의 이점이죠.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좀 임팩트가 없는 좀 밋밋함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늘 그 정도의 성적, 뭐 이렇게만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맛빌인데, 저는 파워풀 화성 어느 정도 좀 성장을 좀 해주기를 좀 기대하는 거고요. 자, 11번마 문학송은 지금 직전 경주에 비해서 4.5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게 불안 요인입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좀 밀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순발력 하나만큼은 정말 빠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 경주의 2번마 은성마루도 상당히 좀 순발력은 빠르지만 아직 컨디션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11번마 문학송이 초반에 강하게 밀고 나가면서 선행을 갈 가망은 높은데 이 마필은 특징이 뭐냐면요. 선행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성에서 편안한 선행을 가게 되면 버티는 마필이고요. 경합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에 좀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전개를 봤을 때 이 문학성이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경합 속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걸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경합 속으로 흘러간다라고 치면 문학성에 대한 믿음은 조금은 약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 이 문학성을 추천하는 이유가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2번마 은성마루나 3번마 골드파워 그리고 5번마 도깨비 이런 마필들이 지금 약간 좀 부진의 늪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외곽에 있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뭐 장하게 설명드렸지만 이번 경주 최대 기대만은 1번마 천둥호랑입니다. 자, 데뷔전에서 이제 2착을 차지했는데 솔직히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주행심사 그리고 연습 중에 보면 스타트가 잘 안 됐던 마필인데 주행심사긴 하지만 탄력은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데뷔전에서 역시 스타트는 안 됐죠. 스타트는 안 됐지만 이 1000m라는 짧은 거리에서 추입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세를 몰아간다면 이번 경주도 역시 선행마들이 마지막 끝걸음이 그렇게까지 버틸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올 걸음은 충분히 있다. 1번마 천둥호랑이가 이번 경주 전개로선 상당히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천둥호랑이, 4번마 파워풀 화성, 11번마 문학성,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골드파워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입상 가능마 세 마필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배당 경주죠. 저배당 경주기 때문에 어느 마필을 축마로 놓고 압축을 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여지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나오죠. 1번마 희망가득이나 6번마 킹스아이, 9번마 글로벌선 이런 마필들이 아마 앞선에서 경주를 전체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4번마 라온 엠파이어 그리고 8번마 금화얼루어 이 두 마필이 선의권 전개라는 마필인데
좀 빠른 시간에 앞선의 맞빌드를 좀 압박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4번마 라온 엠파이어나 8번마 금화 얼루어 아주 강력한 믿음을 주는 그런 맞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앞선을 좀 따라가면서 맞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맞필들이기 때문에 초반에 3, 4코너 지점에서 경합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직선 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저는 이 앞선의 맞필들이 좀 걸음이 무뎌지면서 4번마 라온 엠파이어와 8번마 금화 얼루어 이 두 맞필이 앞선으로 나오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물론 제 전개와 관계없이 선행마들이 버텨버리면 제 전개는 틀린 겁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전개를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4번마 라온 엠파이어와 8번마 금화 얼루어 이 두 마필이 간단하게 그냥 인기마 1, 2위가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경마는 항상 의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 마필들이 따라 올라올 때, 즉 선행, 경주를 주도한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마필로 이 3번마 다나운 로즈와 10번마 논스톱 선더 이 두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자, 3번마 다나운 로즈는 아마 인기권 바뀔 겁니다. 거의 뭐 인기권에서는 멀어져 있는 마필이고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최근 두 경주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승군 후에 고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좀 기회를 좀 볼 수만 있다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차분하게 그냥 뒤에서 따라가면서 기회를 한번 노리자는 생각으로 힘 한 배를 하고 갈 수 있다면 전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다나운 로즈로 보고 있고요. 10번만 논스톱 썬더는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마필은 상당히 자주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경주가 앞선의 마필들이 경주를 끌고 가다가 4번마 라온 엠파이어와 8번마 금화올로어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서게 되면 걸음이 무뎌지게 될 것이고 이 마필들만 보고 따라가는 3번마 다나운 로즈나 10번마 논스톱 선더가 막판에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철저하게 마필의 능력보다는요 경주의 전개를 믿고 마번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라온 엠파이어, 8번마 금화올루어, 3번마 다나운 로즈,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논스톱 선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4번하고 8번의 조합은 뭐 거의 저배당이기 때문에 저는 배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마필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 그러면 이번 경주는 배팅 안 하는 경주입니다. 뭐 가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보면 뭐 인기마 위주로 너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철저하게 배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배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마라 하더라도 믿음이 간다면 당연히 배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기마들이 불안 요소가 있고 만약에 복병이 선전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배당에 관계없이 배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이 낮으면 좀 많은 액수를 배팅을 하고 배당이 높으면 적은 액수를 배팅을 하고 이건 의미 없습니다. 배당이 높아도 내가 믿을 때 많은 액수를 배팅을 하면 그게 환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필을 믿고 배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하루 10개 경주, 15개 경주를 하는데 마번을 믿을 수 있는 마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솔직히 몇 경주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배팅을 하시는 배터의 입장에서는 배팅 수를 줄여야 됩니다. 경주를 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환수가 나오고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적중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후회가 없다. 이런 경주에 배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좀 그런 경주에 들어갑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렇게 네마피를 추천을 하지만 4번과 8번의 조합은 웬만하면 배팅 안 할 겁니다. 아니면 4번과 8번의 조합을 배팅하는 순간에는 나머지 마필 다 버리고 단방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번 경주 2번마 바잉블레이드와 9번마 라운 아메리칸의 선행 경합에 6번마 더 리퍼가 과연 선입권에서 마지막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마필의 능력들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그런 편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말 저 말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고요. 8시 30분에 출발을 하죠. 라이트가 다 켜집니다. 결국은 선행마들이 좀 유리할 수 있는 경주인데, 이번마 바잉블레이드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뭐 적긴 하지만 1km의 감량 이점도 안고 있다. 그리고 직전 뭐 휴양 복귀전에서 그래도 나름 순발력은 보여줬고요.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죠. 11주라는 출주 주기. 이게 좀 불안 요소는 안고 있는데, 이 마필은 그래도 끈끈함을 가지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군 기수가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바잉블레이드를 가지고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자, 9번마 라운 아메리칸, 직전 경주에 이제 3착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는데, 이번 경주는 송재철 기수가 저는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승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이제 9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순발력을 살려서 좀 앞에서 선행 경합을 하는 한이 있어도 붙여 나오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번마 라운 아메리칸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6번마 더리퍼는 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마필이죠. 선입권에 붙일 수 있다면 이 마필은 마지막에 분명히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만약에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이 돼버리면 더리퍼가 좀 시간이 아쉬운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는 9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리퍼가 선입권 자리 잡기가 좀 용이한 그런 편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빅토아르 기수가 이 더리퍼를 가지고 좀 앞선의 마필들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14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직선주로 해서 한 발 쓸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8번마 아스펜로스가 지금 뭐 거의 65주, 그러니까 1년 넘게 있다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승군전입니다. 지금 3연승을 달렸던 마필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 앞뒤가 다 되는 전기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 마필이 지금 5세 마필입니다. 5세 거세마인데 지금까지 5번뿐이 안 나온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마필의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지만 병치레가 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컨디션만 제 컨디션이라면 당연히 승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장기 휴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 현장 상황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교 모습 자체는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65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을 놓고 배팅을 한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마필이 8번마 아스펜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바잉블레이드, 9번마 라운 아메리칸, 6번마 더 리퍼고요. 복병마로 8번마 아스펜로스를 보고 있는데, 이 8번마 아스펜로스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히 지울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세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9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00m 경주 거리가 가끔 지금 열리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경마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 1900m 경주 거리에 상당히 익숙하십니다. 뭐 1800, 1900, 2000, 2200 상당히 익숙한데, 최근에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경마가 이제 스프린트 경마식으로 좀 바뀌어가다 보니까 장거리 경주가 거의 없죠. 장거리 해봐야 뭐 거의 1800m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1900m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는 약간 이변을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큰 이변은 아니고요. 아마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이 9번마 큐피드 베이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 경주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맛빌이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큐피드 베이브에 좀 많은 인기가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이마필을 뒤로 돌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마필은 좀 앞선에 나갔을 때 조금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 앞선을 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왜? 2번마 코스모가 있고요. 1번마 몬스터K가 있습니다.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전개를 할 거기 때문에 큐피드 베이브가 외곽에서 계속 빙빙 도는, 다시 말해서 거리적 손해를 초반에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전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반에 아예 힘을 써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힘 안배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큐피드 베이브가 좀 인기 마필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자, 2번마 코스모. 저는 이 마필에 대한 그 발전 기대치. 뭐 지금 2등급까지 왔으니까 무슨 뭐 발전 기대치냐 할 수는 있겠지만, 최상위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거리에 적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좀 강자인 마필입니다. 근데 장거리에서 과연 적응할 능력이 되느냐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올드 패션드의 자마거든요. 저는 이 올드 패션드나 카우보이 칼, 이 두 마필의 자마들을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도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적응력을 좀 기른다면, 저는 충분히 상위군에서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16조 최봉주 조교사에서 동반 축전을 하고 있는 이 5번마 베스트럭키. 이제 6세가 된 순말인데 뭐 나올 거라면 다 나온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보면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마지막 끈끈함을 갖고 버티는 마필이거든요. 여기에 김정준 기수가 기승하고 3kg의 감량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마필, 16조 최봉주 조교사에서 동반 출전하는 두 마필이 동반 작전을 펼칠 가망이 높고요.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전개나 또는 뭐 편성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죠. 제일 전개가 좋아 보이는 마필은 7번마 옐로우 캣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김태희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K&N배 대상 경주에서도 나름 선전을 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선입권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리는 마필인데, 최근에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죠. 좀 휴양이 좀 있으면서 장기간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김태희 기수와 계속 호흡을 맞춰왔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지금 5kg의 감량 이점, 이 감량 이점도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1900m라는 경주거리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취입을 감행할 이 8번마 마이티 칩은 역시 뭐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믿을만하고, 어차피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이 8번마 마이티 칩도 취입 타이밍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번 경기 추천은 하지는 않을 건데 현장 상황을 좀 꼭 보셔야 될 마필이 이 11번마 서울탱크입니다. 자, 9세가 된 거세마예요. 볼 게 없죠. 뭐 인기도 완전 바닥권입니다. 근데 이 마필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지금 막 물고 무너지는 그런 경합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부지리로 외곽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경마라는 건 항상 의외성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마필은 현장 상황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에 이 마필이 조금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어차피 배당마기 때문에요. 소액 분산 배팅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현장에서도 역시 9세마고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냥 빼버려야 되는 그런 맛bil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옐로우캣, 8번마 마이티칩, 5번마 베스트럭키,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코스모를 추천을 하는데, 자, 이 2번마 코스모 과연 선행을 나가서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이번 경주의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